2021년도 2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 해설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문제 1에서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 배점 50점짜리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고요. 내용 먼저 볼게요. 자, 질량 2000kg인 A 차량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진하고 질량 1800kg인 B 차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다 A 차량의 우측면을 B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사실 그 질량이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질량 주어질 때는 이제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질량을 이용해서 그 계산 문제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방향성 나오는데 문제를 좀 더 볼게요. A 차량은 B 차량과 충돌한 후 좌측 전방으로 이동하여 맞은편 정지에 있던 질량 1500kg인 C 차량과 2차 충돌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질량 정보가 주어졌고요. 예, 정지에 있다라고 이제 초기 속도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죠? A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상황이 확인되고 영상은 1초당 30프레임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그 초당 30프레임이라는 건 그 영상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시간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부터 B 차량과 충돌한 시점까지 75프레임이 경과되었다. 근데 30프레임이 1초니까 75프레임은 이 몇 배예요? 2.5배인가요? 그죠? 2배가 60프레임이고 거기에 플러스 15니까 2.5배겠죠? 그러니까 2.5초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B 차량과 충돌한 시점까지는 정지선 통과해서부터 2.5초 경과되었다. 그 얘기를 사실 이렇게 한 거예요. 얘기죠? 그림으로 보면 보다 명확하죠. 아까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쭉 했지만 동서남북의 이제 형태 잘 보여주는데 어쨌든 여기서 B 차량이 이렇게 진행하고 A 차량이 지금 이렇게 진행했는데 여기서 꽝 충돌해 갖고 정지한 이 차량과 A 차량이 다시 충돌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충돌해서 이 C 차량이 좀 뒤로 밀렸죠. 네,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또 뭐가 주어졌는지 한번 봐보죠. A 차량에서 추출한 EDR 자료, 그러니까 EDR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벤트 1 보니까 A 차량이 B 차량과 충돌할 때 저장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A 차량이 추출한 EDR 데이터 이벤트 2, 그거는 A 차량과 C 차량이 충돌할 때 그 멀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이 충돌 이벤트가 두 번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A 차량 같은 경우는 B 차량하고 충돌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C 차량과 충돌할 때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의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각 차량 EDR 정보 기록 그 기준, 뭐 이건 당연히 0초를 충돌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데이터는 0.5초 간격, 뭐 순간 속도다. 이거 사실 뭐 안 줘주더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 계산식의 경우 뭐 관계식 및 풀이 과정을 단위함께 기술하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그러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뭐 사실 이거는 그 모든 문제가 거의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각 문제마다 이렇게 별도로 해줄 게 아니라 리마크를 맨 위에 그 모든 문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의 뭐 전제 조건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몇 가지 공통적인 건 아예 그냥 따로 뽑아서 제시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문제마다 이렇게 각각 할 건 아니고요. 자, 질문 보니까 5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죠? 5개의 질문이 있는데, 자, EDR 데이터의 이벤트 1 기록을 근거로 그 충돌 5초 전부터 마이너스 5.0이라는 거는 충돌 5초 전이죠. 충돌 5초 전부터 충돌까지 A 차량의 평균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고 돼 있고요. 자, 질문 2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EDR 자료를 통해서 그 차량의 전면 기준 0도 12시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각도 표기나 시간 표기를 했을 때 전면을 나타낸다는 거. 그러니까 주충격력 작용 방향, 우리가 PDOF라고 얘기하는 이 각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우리가 델타 X하고 델타 Y 값을 이용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EDR 여러분들 별도의 자료 참고하셔서 공부를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EDR 관련 이 별도 그 촬영한 게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세 번째는 EDR 데이터의 이벤트 1에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 과정에서 저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세 가지 이렇게 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점 5에서는 질문 4번이죠. A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일 때 A 차량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죠. 네. 그 다음에 그 EDR 데이터의 이벤트 2를 근거로 정지해 있던 C 차량이 A 차량에 충돌된 직후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번도 그렇게 아주 그 EDR에 대한 조금 기초적인 정보, 이 지식만 있다고 하면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 그러면 1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2번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난이도가 이렇게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EDR을 가지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를 이렇게 그 질문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EDR에서 진짜 난 EDR 처음 들어봐요 하는 분한테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1번과 2번을 봤다고 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러니까 패닉 상태 정도, 이렇게 EDR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죠? 네. 그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내용상으로 본다면, 문제의 어떤 난이도, 내용상으로 본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죠. 자, 문제풀이 전에 EDR 기록 그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그림에서 항상 자동차는 이 그 진행 방향 그 표시할 때 진행 방향으로 우리가 X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 Y 방향으로 뭐 현재까지는 자동차가 스스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횡방향을 우리가 Y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항상 뭐 일종의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듯이 암묵적으로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그냥 동의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진행 방향 속도 2개, 뭐 측면 방향 속도 2개 해서 X 방향, Y 방향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진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좌측 우측에 이 어떤 방향성이 있죠. 그 반대 방향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Z축도 얘가 바운싱해서 위로 올라간다. 뭐 하늘로 올라갈 수도 스스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럴 때는 마이너스 Z 방향이고, 그러니까 지면을 향하는 게 Z 방향이다. 플러스 Z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 2로 주어진 거는 A 차량이 EDR 이벤트 1에 대한 정보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다중 충돌 횟수 뭐 이런 거 쭉 나온 건데, 그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자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사실 항상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속도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중요하다. 물론 이런 거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해석의 의미는 사실 뭐 크게 없어요, 그죠? 제동 페달 뭐 작용했냐 안 했냐, 작동했냐 안 했냐. 온 같은 경우는 제동 그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기록되는 거라, 오프라는 거는 그 제동 페달을 지금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용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속 페달 변이랑 뭐 가속 페달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그냥 이 속도 유지하는 그 상태로 지금 밟은 상태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스로틀 그 밸브 그 열림량, 뭐 공기 유입량 이런 것도 거기에 이제 균일하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엔진 회전수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속도가 조금 줄어드니까 회전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62km인데 1800 rpm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6인데 쭉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1800다 그러면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안 맞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별도로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속도가 좀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속도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충돌을 0이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5.0 하면 충돌 5초 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각 0.5초 간격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차량의 EDR 이 정보들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 에어백이나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넣는데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 아마 충돌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충돌해서 그 에어백이 충돌했고, 그러니까 전개가 됐고, 그다음에 뭐 측면 방향에서 뭐 충격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은 아마 이 사고에서 발생한 거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다루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조수석만 터졌네 얘기죠. 조수석. 운전석은 좀 전개되지 않았고요. 예, 조수석 터졌는데 조수석 측면 에어백이 터졌어요. 얘기죠. 예, 정면 에어백도 아니고 측면 에어백이 터졌다. 그럼 바꿔 말하면 충격이 어디서 왔다? 오른쪽에서 왔다. 차량 기준했을 때, A 차량 전면을 기준했을 때 오른쪽 쇄시 방향에서 충격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개 시간은 이 48ms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뭐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A 차량 EDR 데이터, 사고 데이터의 속도 변화 누계 이렇게 보니까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량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죠? 델타 V 값 자체가 2고, 그 다음에 그 측면 최대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12예요. 이게 이 델타 V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V, 이거는 델타 V X 값이고, 이거는 델타 V Y 값이죠, 그죠? 그래서 델타 V X분의, 요 델타 V X분의 델타 V Y 값이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이 PDOF다. 그러니까 주된 충격력 작용 방향의 어떤 그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구하는 거, 아까 질문에 있으니까 그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차량 EDR 데이터의 이벤트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 보면 다중 간격이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이 간격이 2초였다. 2000ms니까 2초잖아요. 그죠? 2초로 주어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충돌 5초 전까지 이렇게 데이터 있는 거. 이벤트 2에서 나오는 여기 5초 전 이렇게 쭉 상황 보면 여기서 이 3초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2초까지 이 부분까지는 사실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벤트 1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중복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 1이 끝나고 2초에 다시 또 이벤트 2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초까지 간격, 그러니까 1.5초까지 간격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간격까지만 사실 유효한 데이터다. 이 차량에 해당되는 유효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차량 이벤트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운전석 정면 에어백 전개, 여기서는 정면 에어백이 전개가 됐어요. 얘기죠. 전면 충돌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측면만 전개됐고, 그러니까 조수석 측면만, 그러니까 조수석 측면에서 왔기 때문에 3시 방향, 이거는 거의 뭐 어쨌든 12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운전석 정면으로 충격이 왔다. 정면 충돌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차량의 사고 데이터 두 개를 보니까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16. 델타, 여기서 보면 X죠. VX는 마이너스 16이고, 측면은 0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DOF 자체가 이 불능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12시 방향으로 충격이 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1. EDR 데이터의 이벤트 1을 기록을 근거로 5초 전에서부터 0초까지 A 차량의 평균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가속도죠. 자, 평균 가속도는 뭐 전체에서 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이 전체 평균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속도가 얼마냐? 자, 여러분들 EDR 이렇게 자료 보면 이 충돌 5초 전이 처음의 상태가 되는 거고, 충돌 순간이 나중에 되는 건데, 충돌 5초 전에 보면 62km였고요. EDR 데이터로 보면 충돌 순간에는 56km. 그래서 62하고 56 이 사이에 이동 시간은 몇 초? 5초잖아요. 5초 걸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 여러분들 가속도 정의식 알죠? 이게 가속도의 정의식이잖아요, 그죠? 가속도의 정의식, 요 식에서 우리가 자, 시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시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뭘로? 초속으로 바꿔준 거다. 그러니까 차량 운동과 관련해서는 다 뭘로 계산해준다? 초속으로 계산해준다.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시속이냐 초속이냐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시속만 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할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충돌 전에 각각의 운동량 합은 뭐 충돌 이후에 각각의 운동량 합이 같다. 그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계산할 때는 그 양변 모두 같은 그 단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뭐 좌변이 시속으로 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우변의 답도 시속으로 나온다라는 거, 뭐 그런 정도죠. 사실 그거 빼놓고는 다 뭘로 초속으로 변환해서 계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5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그 62에서 56으로 된 거예요, 사실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나중 속도, 처음 속도를 본다 그러면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얘기죠.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전체 값으로 보면 음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속도 값이 음수로 나온다. 그거는 뭐예요? 속도가 점점점 줄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죠?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은 계산해 보면 이 마이너스 0.33 메타/세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2. EDR 데이터의 이벤트 1 기록을 근거로 A 차량의 전면을 기준, 그러니까 0도하고 12도, 아니 12시.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듯이 보통 저 차가 이렇게 있으면 펜으로 바꿔 놓을게요. 예. 차가 만약에 승용차가 있다. 승용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게 있다라고 하면, 자, 충격력이 이렇게 왔다. 우리가 이 정면으로 오는 거를 이 시계하고 두 가지로, 그러니까 각도하고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0도가 되죠. 그죠? 예, 0도가 되는 거고. 자, 이쪽 이렇게 왔다. 이거는 이 3시가 되겠죠. 3시 방향. 그죠? 자, 이쪽은 6시 방향. 자, 이렇게는 9시 방향. 그죠? 9시, 12시 0도. 근데 만약에 이 각도로 따진다 그러면 여기가 0도.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90도. 그죠?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다시 그 360도나 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0도 12시 이 방향으로 주된 충격력 PDOF가 이제 왔다라는 건데, 이때 그 각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기준해서, 이때 작용 각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요게 이제 요렇게 왔다는 게 아니라 요걸 그 기준해서 각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두 번째 충돌에서는 A 차량과 C 차량 충돌에서는 사실 이 정면 충돌이 됐어요. 그죠? 그때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보면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측면에서 충격이 왔다고 하는데, 그때 그 EDR 자료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X축 방향의 속도 변화량이 2km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어떤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12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다? 델타 VX라는 거예요. 그죠? VX. 그 다음에 이거는 델타 그 VY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델타 VX분의 델타 VY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탄젠트 세타의 세타의 의미는 이 각도다. 어떤 각도? 주된 충격력 작용 방향의 각도. 우리가 PDOF라고 말하는 이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탄젠트 세타 값은 저 2분의 어떻게 보면 12가 되니까 요거를 뭐 우리가 그 각도만 구하기 위해서는 아크 탄젠트 해갖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80.54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80.54. 그래서 80.54니까 0하고 90도 사이, 약간 이 90도에 가까운 거, 뭐 이런 형태의 각도가 되나요? 그러면 예, 이런 형태의 각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80.54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세 번째. 자, 질문 세 번째 볼게요. EDR 데이터 이벤트 1이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 과정에서 저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세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세 가지를 제시하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사실 보면 이거는 왜 이런 자료를 보여주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거를 의식해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만 잘 읽어보시면, 읽을 줄 알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표 2에서, 그러니까 이 다중사고 횟수가 한 개의 이벤트로 첫 번째 충돌했다라는 거. 그죠? 일이 A 차량과 B 차량 충돌 과정에서 저장되었다는 건 첫 번째 충돌에서 발생했다. 그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표 4에서 운전석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어요. 그죠? 운전석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는데 이때 한 거는 뭐다? 조석 에어백만 조석 쪽에 충격 작용한 게 나왔잖아요. 그죠? 거의 제시됐어요. 그죠? 충돌 사고 유형에서, 그러니까 이 건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 5에서 산출한 충격력 작용 방향, 아까 조금 전에 계산했잖아요. 그죠? 80.54 조석 쪽이 충격이다. 근데 사실 요거하고 요거 혼자 그 같은 비슷한 의미죠. 왜 그러면 이 측면에서 충돌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또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 3, 4가 뭐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표 5에서 진행 방향보다 측면 방향 속도 변화량이 더 크게 발생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 이 그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해서는 측면 충돌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이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잘 생각해서 이렇게 설정하기 나름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A 차량과 B 차량에서 이벤트 데이터들이 기록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질문 네 번째 볼게요. 그러니까 A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일 때 A 차량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 방법, 찾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앞에서도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블랙박스가 초당 몇 프레임? 30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초에 30프레임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저장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B 차량 충돌까지 진행한 프레임 몇 프레임? 75프레임이다. 75프레임이니까 2.5배죠. 30프레임이 저기니까 1초니까 75프레임은 2.5초가 되는 거죠. 그죠? 네, 2.5초. 그래서 EDR 데이터 상에 2.5초에 해당되는 게 좀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요거다. 그러면 여기서 뭐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2.5초에 해당되는 거 50 몇 킬로? 9킬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쉽게 사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EDR 데이터의 이벤트 2를 근거로 정지했던 C 차량이 A 차량에 충돌된 직후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충돌된 직후.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충돌된 직후로 속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정보가 주어진 게 뭐 어떤 거였냐면, 거의 90도, 그러니까 뭐라죠? 90도가 아니라 정면 충돌인 거죠. 충돌 형태 A 차량과 C 차량이 정면 충돌에다가 또 더군다나 C 차량이 어떻게 정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정지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차량의 어떤 이 충돌 시 속도도 사실 주어졌어요. 그죠? 주어졌고 그다음에 A 차량이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량 해서 이게 또 주어졌잖아요. 그죠?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문제에서 보면 뭐가 주어졌었죠? 뭐 이게 질량이 다 주어졌었잖아요. 질량 주어진 건 뭐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라. 뭐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궁극적인 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결국 어떤 보존 법칙? 2차원 평면이 아니라 1차원 직선 운동에 해당되는 단순 적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A 차량의 충돌 호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A 차량의 어떤 속도 변화량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차량의 충돌 호속도 요 자체는 이 속도 변화량의 어떤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속도 변화량 값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다음에 A 차량의 속도 충돌 시 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돌 후 속도는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38km 충돌 시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16kg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얼마? 충돌 후 속도는 22km가 된다. 그래서 A 차량 같은 경우는 운동량을 조금 준 거죠. B 차량, 그러니까 C 차량한테 꽝 충돌하고 C 차량한테 운동량을 줬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고 대신에 C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차량 운동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뒤로 밀리는 일정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도로, A 차량의 충도로 속도를 22km로 구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 차량의 충돌 후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1차원적인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그 충돌 전에 각각의 운동량 합은 충돌 이후의 운동량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충돌 전에 그 C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 속도가 정지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운동량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없어지고 요건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사실 여기서 보면 뭐다? 그 V'C잖아요. C 차량의 충돌 후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 정리해 보면, 항을 정리해 보면 MA에 그죠? 여기도 MA고, 자, 요거 이쪽을 이항시키니까, 그죠?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이 그 VA 프라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MC로 전체를 나눠주면 VC,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요런 형태가 된다. 요런 형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나머지 값들은 사실 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면 돼요. 대입만 해줘 갖고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21.3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C차량이 A차량에 충돌된 직후의 속도는 21.33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까지도 풀어봤는데, 2번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EDR에 대해서 진짜 내가 뭐 전혀 모른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네? 뭐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1차나, 그러니까 지금 1회나 2회나 EDR 문제에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 유형은 또 계속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